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 뭐부터 시작이냐면 화학식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자, 화학식이라는 게 뭐냐부터 그냥 잠깐 얘기 좀 하고 넘어가자. 그냥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지. 너희들 친구들이 너희들의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누구누구야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뭐로 부르는 경우도 있어. 별명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예명이 있는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 그지? 똑같은 하나의 물질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화학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 화학식이라는 건 어떤 물질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 화학식의 종류는 크게 이렇습니다. 첫 번째, 구조식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무슨 식이라는 게 있냐면 시성식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분자식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무슨 식이라는 게 있냐면 실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정의를 가지고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바로 들어갈게. 자, 너희들 흔히 알고 있는 식초라는 거 있죠. 식초를 우리 뭐라고 부르지? 아세트산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우리가 한글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니? 이 새끼를 아세트산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얘를 화학적으로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이거야. 자, 첫 번째, 구조식이라는 건 지금 너희들이 당장 이 생긴 모양을 외울 필요는 없다. 구조식이라는 건 이 아이의 실제 스트럭처를 거의 그대로 그려주는 식을 갖다가 무슨 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구조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을 갖다 구조식으로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CH3 수소가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고 탄소가 붙어 있고 산소가 붙어 있고 이렇게 생겨먹은 새끼를 갖다가 누구의 구조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세트산의 구조식이라고 얘기를 해. 이 아이의 스트럭처를 그대로 그려주는 거지, 뼈다구를. 그렇다고 해서 이 새끼의 실제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니야. 이렇게 평면으로 안 생겼어요. 얘네들은 3D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살려서 그냥 그려준 거야, 구조식이라는 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성식이라는 건 맨날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으려면 화딱지가 나겠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최대한 요 모양을 살려서 쭉 식으로만 써주는 거야. 자, 탄소 주변에 수소가 3개 붙어 있으니까 CH3에 그 다음에 여기 또 탄소가 나오고 산소가 나오고 이렇게 OH가 나오고 그래서 CH3COOH. 흔히 우리가 아세트산을 이렇게 표현하죠. CH3COOH라고. 이걸 우린 무슨 식이라고 얘기를 하냐? 시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자식이라는 건 뭐냐면 자, 탄소가 여기 흩어져 있고 수소도 흩어져 있고 산소도 심지어 O2라고 쓴 게 아니라 그냥 OOH라고 썼잖아. 그죠? 요거를 끼리끼리 모아주는 거야. 탄소가 총 몇 개가 있지? 이 안에 2개가 있죠. C2. 그 다음에 수소는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죠. H4. 그 다음에 산소는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그래서 C2H4의 O2. 이걸 이 아이의 무슨 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분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험식이라는 건 뭐냐면 얘를 갖다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때려버리는 거야. 비율 관계를 설명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탄소, 수소, 산소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1대 2대 1로 되어 있죠. 따라서 아세트산의 시성식은 CH2O가 됩니다. 자, 똑같은 아세트산이라는 하나의 물질을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고, 이 중에 너희들은 1차적으로 요 분자식과 실험식을 좀 정확히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아세트산을 흔히 부를 때는 시성식으로 부르는데 요거는 일단은 별개로 해두시고요. 분자식과 실험식의 차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분자식이라는 건 실제 구성원의 개수를 그대로 때려놓은 걸 갖다가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분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험식은 보통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때려버린 걸 무슨 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구성 원소의 비율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게 뭐다? 실험식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나중 되면 요 실험식을 가지고 구하는 것들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더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양과 관련된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양이라는 건 너희들과 우리의 띠, 쉽이 아니라 질량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 질량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얼핏 얘기를 했었어. 내가 뭘 가지고 얘기를 했었지? 질량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죠? 기억나니? 질량수. 기억나지? 그치? 이 새로운 눈빛들은 뭐지? 죽여버릴까? 자, 질량수를 배웠었는데 오늘 배울 거는 그 질량수와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요. 뭐를 배울 거냐면 원자량이라는 걸 배울 거야. 오늘은 원자량이라는 걸 배울 건데, 이 원자량이라는 개념이 솔직히 얘기를 할게. 솔직히 얘기를 해서 애매해져 버렸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이제 교과서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 그치? 교과서가 발행이 되고 그 다음 해에 국제표준에서 법칙을 바꿔버렸어.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 표준학회에서 정하는 정의와 그리고 너희들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정의가 같아 달라? 달라. 그러므로 수능에 패죽여도 못 내. 내가 두 가지 정의를 다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모든 사용하는 단위라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냐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거든. 자, 선생님이 65kg야. 너는 몇 킬로니?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몇 킬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 질량의 단위라는 건 당연히 뭐가 있으니까 질량에도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기준이 있으니까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원래는 국제표준 그람 원기라고 그래서 1g짜리 추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새끼를 가지고 얘보다 2배 무거우면 2g인 거고 얘보다 10배 무거우면 10g인 거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질량의 단위를 기준 삼았었어. 근데 그 그람 원기라고 만들어 놨던 추가 이게 자꾸 뭐 어떻게 하면서 변형이 되면서 질량이 조금씩 변하니까 기준이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이 질량의 표준을 바꿔버렸어요. 물리학회에서. 물리학회에서 질량의 표준을 바꿔버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냐면 화학에까지 불똥이 튀는 거야. 질량의 기준이 바뀌었잖아. 그럼 그람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다가 뭐가 여러 가지가 바뀌게 돼서 뭐 자세한 얘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어쨌든 여러 가지 기준이 싹 다 바뀌었어. 해서 내가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해줄 거야. 원래 기준과 그리고 바뀐 기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해줄 건데, 그 이유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교과서에 일단 서술되어 있는 내용은 당연히 알아야 되니까. 자, 원자량이라는 건 원자들의 무슨 질량이냐면 상대적인 질량을 갖다가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방금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상대적인 질량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야, 너 기준 하고선 오늘부터 선생님이 기준이야. 내가 기준이야. 내 몸무게를 오늘부터 1이라고 하고요. 내 키를 오늘부터 얼마라고 하자? 1이라고 하자. 라고 하는 순간 이 새끼 몸무게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고, 얘는 몸무게가 3이 되겠고, 쟤는 키가 2분의 1이 될 거고, 쟤는 키가 0.1이 되겠지. 그죠? 나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나보다 몇 배 무겁다, 나보다 몇 배 가볍다가 나오는 거니까. 이 원자량도 마찬가지로 어떤 원자를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새끼보다 몇 배 무겁네, 몇 배 가볍네, 요걸 가지고 세팅을 한 거고요. 그 기준의 시작점이 되는 새끼가 누구냐면 탄소 원자였어요. 원래는 이랬어. 자, 탄소 원자. 탄소가 몇 번이더라? 6번이고요. 탄소의 질량수가 얼마였냐면 12였습니다. 따라서 탄소의 원자량을 얘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 새끼보다 무거우면 얘보다 큰 값을 갖고 오고 질량수가 원자량이, 얘보다 가벼우면 원자량이 얘보다 작아지겠지. 따라서 탄소, 질량수 12짜리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야. 얘가 기준인 거야. 그럼 얘보다 2배 무거운 새끼는 원자량이 얼마가 되겠어요? 24가 되겠고, 얘보다 3배 무거운 새끼는 원자량이 얼마가 되겠니? 36이 되겠지. 그죠? 요게 원래 기준이야. 자, 그래서 이 새끼를 기준 삼아서 질량들을 비교한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자?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자량에서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될 거는 단위가 없습니다. 자, 탄소의 원자량은 12예요. 탄소의 원자량은 12지 12g이 아닙니다. 탄소는
12g이 아니야. 원자량이 12라는 소리야. 상대적인 값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다 뭐를 붙이지 않아? 단위를 붙이지 않아.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겁나 신기한 게 자, 아보가드로 수라는 게 등장을 해요. 아보가드로 수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 아보가드로 수라는 걸 우리가 표현할 때 대문자 large n을 쓰고요. small i가 아니라 대문자인데 아래 첨자로 해서 a, na. 이걸 우린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를 해. 자, 이게 왜 등장을 하냐면 이 새끼가 겁나 심심했나 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스토리는 실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아니야. 그냥 내가 지어낸 거야. 겁나 유명한 새끼지, 이 새끼. 많이 들어봤죠?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보가드로라는 오빠가 무슨 짓을 했냐면 세상 심심했나 봐. 그래서 탄소의 원자량이 12야? 근데 12g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탄소 원자 한 개 한 개를 갖다가 저울 위에다 올려놓기 시작을 해본 거야. 몇 g이 될 때까지 올려놓은 거야? 12g이 될 때까지 저울 위에다 올려놓은 거야. 한 개 한 개 세가지고.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짓은 못해. 실제 스토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했을 때 얼만큼을 올려놨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만큼을 올려놨더니 탄소가 진짜 몇 g이 되더라 이거야? 12g이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만큼을 묶음 단위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만큼을 묶음 단위로 지정을 하게 되고 요만큼을 갖다가 우리는 묶음 단위로서 몰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돼.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멘붕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단순한 이야기냐면 연필 한 타스에 몇 자루가 들어가 있지? 12자루가 들어가 있지. 그건 우리가 타스라는 단위를 쓰는 거잖아. 그죠? 계란 한 판에 몇 개 들어가 있죠? 30개 들어가 있지? 자, 요런 단위들하고 똑같은 단위야. 몰이라는 단위는 숫자가 다만 뭐 할 뿐이야? 클 뿐이야. 따라서 1몰계라는 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갖다가 1몰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개념이랑 똑같은 거냐면 내가 쌀집에 갔어요. 그 쌀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저씨 쌀 12,000톨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아저씨가 니들한테 뭐라고 할까? 꺼지라고 하겠지. 네가 세서 가져가든가. 그걸 12,000톨을 어떻게 세겠니? 그치? 대신에 우리는 어떤 단어를 씁니까? 한 푸대만 주세요. 혹은 한 되라고 해서 이렇게 바가지가 있어. 한 되를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묶음 단위인 거야. 그러면 쌀알 하나의 질량을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없잖아. 한 푸대에 40kg짜리가 있으면 그 안에 만약에 1000개가 들어있었다 쳐보자. 그럼 80kg에 몇 개가 들어있을까? 그 안에 2000개가 들어있겠지. 이런 묶음 단위에 대한 개념이 단순한 개념인 건데 니들이 이걸 되게 힘들어해. 왜? 숫자가 쓰레기장이야. 이거 6.01 곱하기 10의 23승. 겁나 크잖아. 그죠? 그래서 돌발 질문. 연필 한 타스에 20g이야. 연필 한 타스에 몇 g이야? 20g이야. 근데 한 타스에 몇 자루지? 12자루잖아. 그치? 한 타스에 12자루야. 그럼 내가 여기서 질문. 연필 24자루가 있어. 몇 g이니?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 애가 있어. 그치? 그럼 연필 11자루는 몇 g이니? 라고 물어보면 씨발 하고 있는 거지. 왜? 12자루가 몇 g이었지? 20g이었잖아. 그치? 그럼 11자루면 12분의 11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되게 단순한 거야. 이런 질문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나올 텐데 니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 첫 번째, 숫자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 두 번째, 뭐가 등장하는 경우? 문자가 등장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연필 Xg이 있어. 걔는 몇 타스니? 하고 있어요. 야, 40g이 2타스라며. 계산 겁나 잘하잖아. 어떻게 계산했어? 20분의 40해서 2타스가 나왔잖아. 그치? 따라서 연필 Xg은 몇 타스겠어? 20분의 X타스가 되겠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연필 24자루가 2타스라고 그랬어. 그러면 연필 37자루는 몇 타스니?
내가 이름을 몰라. 그냥 손가락질하면 나다 싶으면 대답해. 서른여섯 자루는 세 타 쓰지. 그럼 37자루는 몇 타 쓰냐고. 이 이면에 들어가 있는 너희들이 딱 떨어지는 숫자가 나왔을 때 계산하는 방법도 모른 채로 그냥 계산을 해버려. 어떻게 계산을 했니? 12분의 36 해가지고 몇 타 쓰라고 대답을 한 거야? 세 타 쓰라고 대답을 한 거잖아. 그럼 내가 37자루가 몇 타 쓰니? 그러면 계산할 필요 없어. 그냥 12분의 몇 타 쓰? 37타 쓴 거야. 그냥 단순하게. 계산은 나중에 하면 돼. 떨어지면 하면 되는 거고 안 떨어지면 그게 답인 거야. 미리 쫄아서 걱정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서 지금 이 몰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키면서 내가 항상 힘들어. 니들이 잘 못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연필을 가지고 물어보는 게 고등학생 문제니, 중학생 문제니, 초등학생 문제니? 초등학생 문제지. 영희는 연필 한 타스를 샀다. 저울 위에 올려놨더니 20g이 나왔다. 연필 7자루는 몇 g일까요? 뭐 이런 문제 아니야. 그죠? 똑같은 개념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만큼을 갖다가 1몰, 몰이라는 묶음 단위를 썼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 자, 탄소 원자 1몰이 있으면, 탄소 원자 몇 몰이 있으면? 1몰이 있으면 몇 g이야? 12g이야. 탄소 원자 몇 몰이 있으면? 1몰이 있으면 12g인 거야. 그럼 1몰이 있으면 원자량에다가 뭐를 붙여준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 g을 붙여준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기본적인 원자량은 뭐 하자? 외우자야. 자, 지금 여기 책에 보면은 기본 원자량이 쭈루루룩 나와 있죠, 그치? 내가 한번 써드릴 테니까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있는 것들은 맞춰서 더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합니다. 자, 첫 번째 몇 놈만 써봅시다. 자, 원자량 한 요 정도만 외워둡시다. 요 정도 원자량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원자량 내가 지난주에 질량수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대략적으로 뭐에다가 2를 곱하면 된다고 그랬냐면 번호에다 얼마를 곱하면 원자량이 나온다고 그랬어? 2를 곱하면 질량수가 나온다고 그랬지? 똑같아. 원자량도 번호를 알면 거기다 대략 얼마를 곱하면 원자량 값이 비슷하게 나와? 2를 곱하면 원자량 값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자, 첫 번째 수소는 몇 번이지? 1번. 이 새끼 원자량 그럼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는데가 아니라 얘 원자량 1입니다. 수소의 원자량은 1 기억해 두세요. 자, 헬륨의 원자량은 헬륨 몇 번? 2번. 따라서 4고요. 6번이라서 12. 그 다음에 7번이라서 14. 얘는 16. 8번이라서요. 그 다음에 얘는 몇 번이야? 9번이죠. 따라서 18 아니고 얘는 19입니다. 19. 자, 그 다음에 나트륨은 23입니다. 11번인데요. 22가 아니라 23이고요. 마그네슘은 12번에 24.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몇 번? 13번인데요. 이 새끼는 27 되겠습니다. 황은 16번이고요. 32가 나오고요. 염소는 17번인데요. 35.5가 나와요. 그 다음에 칼륨은 19번. 그래서 얘는 39고요. 얘가 40입니다. 자, 대략적인 원자량 나오죠? 오케이? 대략적인 원자량. 원자 번호에다가 곱하기 2 즈음 하면 돼요. 딱 맞아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조금 안 맞아 떨어지는 애들도 있지. 그래서 기본 원자량 요 정도는 외워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외우라는 게 자꾸 늘어. 신발 짜증나.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좀 외워둡시다.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됐어? 오케이? 얘는 외우자잉? 요 정도는 외우자. 자, 번호에다 대략 얼마를 곱하면 돼? 2를 곱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원자량을 알면 뭐가 등장을 하냐면 분자량이라는 게 등장을 해. 원자량을 알면 분자량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그냥 여기서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살짝만 짚어보고 넘어갑시다. 뭐가 등장을 하냐면 이 염소를 봐봐. 이 새끼 원자량이 얼마지? 35.5지. 야, 근데 질량수는 소수점이 나오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질량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질량수의 정의가 공식이 뭐였지? 양성자수에다가 뭐의 숫자를 더해주는 게 질량수라고 그랬어요? 중성자의 숫자를 더해주는 게 뭐라고 그랬어? 질량수라고 그랬지. 그럼 이 둘을 더해주는데 이게 반개가 있을 수 있어? 중성자가 반개가 있을 수 있어? 그런 건 없어. 무조건 얘네들은 정수단이야. 따라서 질량수에는 절대로 뭐가 없어? 소수점이 등장하지 않아. 근데 원자량은 소수점이 등장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여기에다가 단어 하나를 빼먹었거든. 무슨 원자량? 평균 원자량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그건 그냥 지금은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원래는 요 다음 단원에 나오는 내용인데 미리 그냥 살짝 맛보기로 땡겨서만 들어가는 거야. 자, 지난주에 우리 뭐 배웠었지? 동위 원소 배웠었지. 하나의 원소라 하더라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원소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랬어.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염소가요, 사실은 한 종류의 염소가 있는 게 아니야. 자, 동위 원소는 뭐가 같아요? 번호는 같아. 번호가 같다는 얘기는 뭐가 같다는 얘기야? 양성자의 숫자는 같아. 근데 뭐가 달라? 질량수가 달라. 자, 질량수가 35짜리 염소가 있고요. 질량수가 37짜리 염소가 있어요. 이렇게 두 종류의 염소가 자연계에 존재하는데 실제로 존재 비율이 얘가 자연계의 75%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새끼가 자연계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25%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값을 낼 거냐면 평균값을 낼 건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 어떤 문제랑 똑같은 거냐면 쌤이 집이 시골이야. 그래서 집에서 염소를 키워. 근데 내가 염소를 총 몇 마리 키우냐면 100마리를 키운다. 100마리의 염소를 키워요. 근데 그 중에 몇 마리는 75마리는 35kg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25마리는 몇 킬로그램이 나가는 거야? 37kg이 나가는 거야. 그럼 내가 키우는 염소의 평균 질량은 얼마일까요? 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내가 키우는 염소의 평균 질량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총 몇 마리를 키운다고 그랬죠? 100마리를 키운다고 그랬죠. 근데 35kg 나가는 염소가 몇 마리가 있어요? 75마리가 있고 37kg 나가는 염소가 몇 마리가 있는 거야? 25마리가 있는 거지.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5.5가 나와요. 이걸 계산하면 35.5가 나옵니다. 근데 요 평균 원자량 계산하는 건 나중에, 요건 뒷단원에서 나오는 거야. 그냥 미리 살짝 땡겨온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내분점이라는 방법이 있어. 자, 여기 35국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는데 이들의 존재비가 몇 대 몇이지? 3대 1. 그지? 이들의 존재비가 몇 대 몇? 3대 1. 그럼 내분을 1대 3으로 쪼개는 거야. 1대 3으로 쪼개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가운데니까 이 자리가 얼마가 되겠니? 35.5가 되겠지. 그래서 이건 뭐 수학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이야. 내분점이라고 그래서 존재비가 3대 1이니까 내분비는 몇 대 몇으로 뽀개라? 1대 3으로 뽀개라. 그럼 그 새끼에 무슨 값이 나온다? 평균 값이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원자량은 거의 대부분 무슨 원자량을 써? 평균 원자량을 쓰게 되고 그래서 간혹 뭐가 나오기도 한다? 소수점이 나오기도 한다 정도만 간단하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오케이. 자, 그럼 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원자량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네. 그러면 이제 무슨 양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냐면 화학식량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 화학식량이라는 게 뭐야? 분자량. 혹은 화학식량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니들한테 분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과 분자라고 부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구분을 내가 정확히 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줄 거고, 일단은 그냥 퉁 쳐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물을 흔히 뭐라고 부르지? H2O라고 부르지, 그치? 그럼 물이라는 분자는 분자량이 얼마야? 18인 거지. 왜? 1자리가 2개. 저 옆에 보면서 하세요. 1자리가 2개, 16자리가 몇 개? 하나. 그러니까 물의 분자량은 얼마인 거야? 18인 거야. 더하기 곱하기만 할 줄 알면 돼. 그럼 일산화탄소라는 애가 있어, CO. 그럼 12에 16이니까 얼마야? 이 새끼의 분자량은 28이죠. 욕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일부러 욕 같은 애들을 골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 물의 분자량은 18이고요. 일산화탄소의 질량은 28이죠. 자, 그 다음에 NO2, 이산화질소라는 애는 어떻게 따져주면 될까? 14에 32를 더해주면 돼요. 따라서 이 새끼는 얼마가 나와? 46이 나와요. 그럼 N2는 뭘까? 14짜리가 2개, 28에다가, 그지? 28에다가 16을 더해주니까 이 새끼 얼마 나와? 44가 나오겠죠. 그럼 CO2, 얘가 누구야? 이산화탄소지? 그럼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어떻게 될까? 44야. 왜? 12에다가 16짜리 2개 해서 얼마? 32. 왼쪽 보면서 가. 그래서 외워야 된다는 거야. 외워둬야 빨리빨리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큰 새끼는 C6H12의 O6.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180이죠. 12짜리가 6개, 1짜리가 12개, 16짜리가 6개 해서 이 새끼의 분자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180이 되는 거야. 이 새끼의 분자량은 얼마다? 180이 나온다. 됐어요? 이거 구하는 거 어렵니 안 어렵니? 어렵지 않죠. 그래서 너희들 25페이지에 체크 문제 보시면 다음 물질들의 화학식량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잖아. 그거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구할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요거 잠깐만 볼게요. 2번 문제부터 볼게요. 2번 문제부터 잠깐 같이 볼게요. 자, 원자량 책에 써 있는 거 참고하면서 봅니다. 여기 있는 거 좀 지울게. 요건 어차피 써져 있는 내용이라서 뭐 지워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자, 지금 여기 보자. A2B4의 분자량이 28이래요. 그리고 A3B8의 분자량이 얼마랍니까? 44랍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 A의 원자량을 A라 합시다. B의 원자량을 뭐라 합시다? B로 합시다. 그럼 첫 번째 2A 더하기 몇 B는? 4B는 얼마? 28. 됐어? 그 다음에 얘는 3A 더하기 몇 B는? 8B는 얼마가 되는 거야? 44. 이걸 연립해주면 A값하고 B값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A는 A의 원자량이고 B는 B의 원자량이겠지. 그러면 A는 얼마가 나올까? 1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는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옵니다. 외운 거 같지? 아니야. 좀 하다 보면 보여. 얘는 C2H4고요. 얘는 C3H8이거든. 근데 이게 보이기까지 니들은 좀 오래 걸릴 거야. 자, 어찌됐든 간에 자, A값하고 B값하고 구했으니까 지금 문제는 뭐야? AB4의 분자량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AB4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얘가 12짜리 하나에 1짜리가 몇 개? 4개. 따라서 AB4의 분자량은 얼마라고 해주면 돼요? 16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됐어요? 이것까지는 쉬워. 쉬워. 뭐 별거 아니야.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뭔가 조금 확 하고 걸릴 거야.
자,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니? 뭐가? 이거. 잘 봐. 지난주에 내가 뭘 얘기했었냐면 물이라는 애가 있어. 물이 7개가 있어. 그럼 원자수가 몇 개지? 물이 7개가 있어. 얘는 몇 원자 분자? 3원자 분자가 몇 개? 7개가 있어. 그럼 얘 안에 원자수가 몇 개야? 21개의 원자를 가지고 있지. 그죠? 몇 개의 원자를 가지고 있어? 21개의 원자를 가지고 있어. 근데 만약에 물이 있는데 이 안에 원자가 몇 개 있대요? 5개 있대요. 원자가 5개 있대. 그럼 분자수를 물어봤다 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 간단하다니까. 자, 물이라는 애는 이게 X개의 분자로 돼 있다고 쳐볼게. 그럼 원자수는 몇 X개가 되는 거야? 3X개가 되는 거겠지. 얘 몇 원자 분자니까? 3원자 분자니까. 따라서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5개의 분자가 있는 거겠지. 이해되니? 오케이? 자, 갑자기 이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 예문을 갑자기 왜 떠올리냐면 이거야. 자, A2B라는 애가 있어요. A2B라는 애가 있는데 분자수가 몇 개래? 3개래잖아? 그럼 A2B 몇 개가 있는 거야? 1개가 있는 거야. A2B 몇 개가 있는 거야? 1개가 있는 거지. 원자가 몇 개가 있으니까 아 미안. 내가 문제를 잘못 봤어. Sorry. 너무 어렵게 봤어. 분자네. 죽여주세요. 자, 3A2B가 있어요. 그지? 3A2B의 질량이 얼마래요? 6이래요. 3A2B의 질량이 얼마래? 6이래. 6W. 그 다음에 AB2 분자가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지? 2AB2가 있는데 이 새끼의 질량이 얼마랍니까? 5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이해됨? 자, 그러면 A2B 3개에 6g이니까 그럼 A2B 1개는 몇 g일까? 2g이겠지. 따라서 A2B의 분자량을 얼마라고 놓을 수가 있을까? 2라고 놓을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AB2 2개에 5g이니까 AB2 하나는 몇 g이라고 놓을 수 있을까? 2.5g이라고 놓을 수 있겠죠? 맞아요? 따라서 AB2의 분자량은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 2.5라고 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니? 다시 별거 아니야. 잘 봐. 자, 분자수와 질량이 있어. A2B 3개에 6W 그 다음에 AB2 2개에 5W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B만 구하면 되잖아. 그치? 따라서 이 W를 g으로 고쳐버려. 괜찮아. 비율을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A2B 3개에 6g인 거야. A2B 몇 개에 6g? 3개에 6g. 그럼 우리가 분자량이라고 부르는 건 몇 개의? 1개의 질량이잖아. 1몰의 질량이잖아. 이 N을 갖다 그냥 몰이라고 해도 돼. 3몰에 6g. 얘는 몇 몰에 2g? 2몰에 몇 g? 5g. 그럼 1몰의 질량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분자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따라서 A2B가 3몰에 6g이니까 A2B의 분자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리고 AB2의 분자량은 얼마가 되는 거겠어요? 2몰에 5g이니까 이 새끼의 분자량은 얼마라고 해주면 돼? 2.5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지. 그러면 굳이 식을 만들면 2A 더하기 B는 얼마? 2. 그 다음에 A 더하기 2B는 얼마? 2.5 해놓은 다음에 쭉쭉쭉쭉 풀어나가 주시면 되겠죠. 됐어? 그러면 A의 원자량과 B의 원자량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비율만 구해주면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는 크게 지금은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문제 빠딱빠딱 넘어가 볼까? 자, 원자 XYZ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쩌고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이때 우리가 X의 원자량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2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X의 원자량이 얼마? 12. 상대적인 질량이 얼마라고 얘기를 한 거야? 12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여기가 몇 g이라고 치면 돼? 36이라고 치면 되겠지. 12짜리가 몇 개? 3개니까. 그럼 여기도 얼마가 되는 거야? 36이 되는 거겠지. 하여 X의 원자량이 12가 된다면 Y의 원자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36이 되겠네. X 3개의 질량과 Y 하나의 질량이 같으니까. 됐음? 자, 그리고 Y 2개의 질량. Y 하나에 36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Y 2개니까 72가 되겠지? 근데 얘는 Z 3개의 질량과 같대요. 그럼 Z 3개랑 같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72가 돼야 되니까 얘를 얼마로 나눠주면 돼? 3으로 나눠주면 누구 하나의 질량이 되는 거야? Z 하나의 질량이 되는 거지. 그래서 20, 3, 1, 6, 3, 4, 12, 24가 되겠네. 따라서 Z의 원자량은 얼마라고 해주면 돼? 24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퀘스천. 누구의 화학식량을 구하래? YG의 화학식량을 구하래요. 이 둘을 더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얼마 나와? 60 나오겠죠. 됐어? 자, 전체적인 큰 그림만 잡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디테일한 내용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냥 흐름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돼. 자, 원자량에 대한 아래의 설명을 보고 맞으면 O를 하시고요. 틀리면 X를 하래요. 자, 첫 번째.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 탄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개소리. 두 번째. 실제 원자의 질량을 측정하여 사용하는 값이 아니라 실제 질량의 비율을 표현한 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 원자량인 거야. 비율이야, 비율. 실제 원자량이 아니라 뭐다? 비율이다. 그 다음에 원자량의 단위는 그람, 단위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동위원소를 존재로 해서 무슨 값을 사용한다? 평균 원자량을 사용한다. 현재 원자량은 평균 원자량을 계산해서 사용하는 거다. 그리고 분자량은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의 원자량을 합한 값이다. 이것도 맞는 내용 되겠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 빨리빨리 넘어갈게. 체크 문제는 최대한 빨리 넘어갈게요. 자, 문제 볼게요. 자, 에텐 분자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탄소의 원자량을 12, 수소의 원자량을 2라고 할 때 에텐의 실험식량을 물어봤어요. 무슨 양? 실험식량. 자, 일단 에텐의 분자식을 써보자. 에텐의 분자식은 뭐야? C2H4죠. 왜? 탄소 2개, 수소 4개니까. 얘는 뭐야? 식으로 표현하면 C2H4가 되겠지. 그럼 이 새끼의 실험식은 뭐야? CH2가 되겠네. 그럼 이 새끼의 무슨 양을 구하라고 했어? 분자량을 구하라고 했어? 실험식량을 구하라고 그랬어? 실험식량을 구하라고 그랬지. 자, 분자량부터 구해보자. 12짜리가 2개, 24에 4 더하니까 분자량은 얼마 나와? 28 나오죠. 실험식량은 얼마가 나오니? 14가 나오죠. 자,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자. 실험식과 분자식의 배율과 실험식량과 분자량의 배율은 어떠니? 같죠. 아까 이거 구했었어. C6H12의 O6 포도당의 분자량 구했었잖아, 내가. 근데 얘를 어떻게 하면 빨리 구하냐면 이 새끼 실험식량이 얼마야? 실험식이 뭐야? CH2O. 이게 이 새끼의 실험식이지? 실험식량을 구해주면 얼마가 나와? 30이 나와. 12에 2에 16이니까. 근데 실험식량이 이렇게 넘겨보면 분자식이 몇 배 크니? 스케일이 6배 크지? 따라서 이 새끼의 분자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18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량 계산하기가 더 빠른 경우 실험식량이 간단하게 떨어질 때는 여기다가 n배를 해주시는 게 분자 계산할 때 훨씬 더 빠릅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응용하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C6H6에 포함된 탄소의 질량은 수소 질량의 몇 배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봐봐.
자, C6H6가 뭐야? 벤젠이라고 합니다. C6H6가 벤젠인데, 오호호호호호, 아유, 허리야, 아야. 자, 그러면 이 안에 포함된 탄소와 수소의 질량 비를 물어본 거지. 그죠? 그럼 탄소는 12 곱하기 6g이 들어있어요. 탄소 1몰에, 얘 1몰이면. 그 다음에 얘는 수소는 1 곱하기 6이 들어있지. 분자량이. 그럼 이렇게 더해주면 이 새끼의 무슨 양이 되는 거야? 분자량이 되는 거지. 그럼 몇 배? 6, 6 지워지니까 몇 배? 12배가 무겁네. 탄소가 수소보다. 됐어요? 자, 실험식이 CH2O인 분자량을 측정하였더니 90이래. 아, 이거 뭐야? 방금 전에 얘기했었네. 자, CH2O 실험식량 얼마 나와? 30 나오지. CH2O의 실험식량이 얼마가 나와? 30이 나오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새끼의 분자량이 얼마래요? 90이래요. 실험식은 CH2O인데 분자식을 물어봤어. 그럼 실험식량과 분자량이 몇 배 차이? 3배 차이니까 실험식과 분자식의 차이도 몇 배 차이? 3배 차이. 따라서 3배 해주면 돼. C3H6의 O3가 답이 되겠네. 됐어? 자, 황산에 대한 설명을 보고서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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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루루룩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황산의 분자량은 98이다.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한번 따져보세요. 숫자가 조금 더러워서 그렇지 못 따져볼 만한 건 아니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자, 27페이지로 넘어갈게요.